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순서입니다. 네, 오늘의 건강 이번 시간에는 목 부위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인 경부종괴에 대해서 충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강영 교수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처럼 이 목과 관련된 질환은 또 처음이거든요. 우선 이 경부종괴 조금은 생소한데요. 어떤 질환입니까? 예, 경부종괴는 목에 발생한 혹을 얘기합니다. 네. 목은 두개골 하부부터 쇄골 상부까지를 이제 칭하는 말인데, 목에 위치한 주요 구조물로는 인두, 후두, 식도, 기도, 침샘, 갑상선, 척수, 그리고 척추뼈, 그리고 각종 신경, 혈관, 림프계, 근육 같은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목에 발생한 혹을 경부종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구조물을 언급해 주셨는데 상당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혹이 발생을 하는 건지요? 예, 경부종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호발하는 원인이 다릅니다.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양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염증성, 그 다음 선천성, 그 다음 외상성 요인이 이어집니다.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40세 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40세 이상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양성 병변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원인의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네. 40세 이하에서는 염증성 요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선천성, 다음 종양성, 그 다음 외상성 요인 순으로 발생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이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감염이 돼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요. 예, 염증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얼굴이나 목 쪽에 감염,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이에 동반돼서 염증성 림프 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흔하게 들었던 것이 림프 전염, 피곤하면 생긴다. 저희는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데요. 네, 감기에서도 또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목에 스스로 만졌을 때 멍울이 만져진다라고 하면 다 경부종괴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경부종괴라고 정의에 따르면 경부종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심각한 그 질환이라든가 네.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를 요하는 경우만 한정지어서 본다면, 피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유피낭종이나 피하낭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 경부종괴가 의심이 된다면 우선은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단순한 멍울이기 때문에 또 금방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 아무래도 전문인을 찾아뵙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보이고요. 만약 경부종괴가 맞다면 치료 방법이 어떻게 좀 이루어집니까? 예, 경부종괴는 종괴의 원인 질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인 질환 중에서 4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성 종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것이 갑상선 종양입니다. 네. 갑상선 종양이 만약에 의심된다면 조직 검사라든가 아니면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뉘어서 치료 방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약물로 또는 수술로 만약에 치료를 한다면 완치가 잘 되는 편인지 개인적으로 좀 재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예, 갑상선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10% 이하에서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네.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 옆이 있고 반대쪽
오른쪽 왼쪽 중에서 네. 한쪽만 처치를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 같은 걸 해가면서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치를 받은 그 자리에 재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발생을 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조금 드물고 한쪽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반대편도 생길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술적 치료 단계로 가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겠지 않습니까? 이런 목 부위, 목 관리하는 방법 또 팁이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 종양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특히나 종양성 병변 중에서 악성 질환은 예전에 방사선 치료를 목에 받으셨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양성 병변 중에서 악성 종양이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흡연이나 뭐 음주는 상관없습니까? 음주 같은 경우에는 네. 식도 질환에 좀 위험 요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정말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목 멍울이 나타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 종괴일 수도 있는데 뭐 림프가 막힌 경우에도 뭐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요. 피곤하면 또 이렇게 목이 붓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과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차별, 뭐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림프가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 림프관 기형 같은 거를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은 그게 만약에 되는 증상은 보통은 시간에 따라서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외에는 다른 네.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네. 림프관 기형은 굉장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네. 좀 흔한 염증성 질환을 말씀드리자면 림프절염이 있는데 림프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생하고 나서 그 자리에 압통,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네. 동반되어 있는 감염, 뭐 감기라든가 뭐 다른 염증이라든가 그런 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피부 아래에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저희가 뭐 흔한 말로 낭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낭종이 목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정말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단순 뭐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 단순히 피부 아래쪽에 물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피부의 깊이라는 게 목 전반에 걸쳐서 모두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감별을 하려면 보통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덩어리가 만져지고 네. 그 덩어리가 2주나 3주 정도 작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통증도 혹시 유발이 됩니까, 선생님? 예, 통상적으로 네. 만약에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통증이 생겼다가도 보통 2, 3주 내에 보통 없어집니다. 근데 그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고 뭐 2, 3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목에 생기는 종양성 병변 중에 어떤 원인 질환, 악성 질환이 있고 그 악성 질환에서 전이가 돼서 목에 림프절이 붓는 형태로 생기는 악성 림프절염 내지는 전이성 림프절염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 다른 증상은 없이 점점 그 종양이 커지는 그런 소견이 가장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멍울이 지속이 되더라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병원 이비인후과 강영 교수와 함께 목에 나타나는 멍울 증상인 경부 종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